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오래 아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털어냈던 일들이 이제는 며칠씩 마음에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상처도 더 깊이 받게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 친구들 만나는 게 조심스러워요. 누군가는 자식 자랑, 누군가는 투자 자랑.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만 불편해져요. 이런 말씀들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육아로 바빠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인간관계가 이제는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노후의 행복을 위해 피해야 할 사람들의 유형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과도한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품고 계신다면 그만큼 실망과 상처도 크실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의 이면에는 사실 우리의 미해결된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루지 못했던 꿈,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결국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들이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우리 때와는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죠. 자녀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재단하려 할 때마다 관계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항상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원금 보장을 쉽게 약속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제안이 친분이나 신뢰관계를 앞세워 이루어진다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우리의 정신 건강도 해칠 수 있습니다. 매일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며 불안해하거나 부동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우리의 평화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죠. 세 번째로 주의할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노후, 가족관계 등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 요소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부정적인 대화는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건강 걱정을 하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자녀 걱정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가족사를 털어놓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우울해집니다. 더구나 노년기에는 우리 뇌가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흘려들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깊은 걱정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긍정적인 대화와 건설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자신만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여 현재를 부정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과 주변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키오스크. 이런 변화들이 때론 두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걱정하며 눈치 보느라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둘째, 나만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은 부정적인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고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일수록 부정적인 관계에 휘둘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셋째, 나이 듦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갈 동반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시간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행복과 평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마음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백 명의 지인보다 낫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의 삶의 만족도는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